오송 지하차도 사고 직전까지 오히려 폭우로 인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 희생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점이 확인됐습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위를 입은 농촌 지역은 농작물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유물 수거와 병충해 방제, 토사 제거 등을 위한 추가 일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실종자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지하차도 내부는 진흙더미로 가득 찼습니다. 수색 작업 초기에 사용된 구명보트와 구조용 장비도 진흙으로 뒤덮였고 강물에 떠밀려온 부유물도 놔둔 겁니다. 토사물로 인해 구조대원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도보 수색이 가능해지면서 실종자 수색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하차도 내에는 일부 배수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그 남아있는 물의 그 높이를 보면은 한 109m 정도 이렇게 지금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74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신이 발견됐고 지하차도 안에 남아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남성 1명이 이후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시신도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4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된 인원은 12명으로 경찰이 오늘 오후 11명에 대한 신원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1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에 최소 1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막바지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계기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미우강 범람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우천교 재가설을 위한 교각 설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해치할 수밖에 없었고 장마에 대비한 임시 제방도 기존 제방보다는 1m가량 낮지만 100년 빈도 홍수 계획 기준보다는 1m 높은 29.74m로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방을 일부러 허물고 공사 차량 통로로 사용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100년 빈도로 계획된 계획 홍수위를 넘어갈 만큼 폭우가 왔고 강물이 이제 그 제방을 넘어서 원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긴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관리처인 충청북도 역시 매뉴얼을 지켰다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도로 중앙부가 50cm 이상 물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물이 손쓸 겨를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방뚝 붕괴라는 급격한 상황이 없었다면 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충청북도 등에 전파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도 없었던 청주시는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면서도 행복청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그 범람이 발생한 지역이 공사 현장이었고 그 현장의 조치는 굉장히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시 제방 부실과 지하차도 미통제 사이에서 기관들이 자신들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유족들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상 얘기를 하시는데 보상 얘기에 관심 없어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돈을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 아까 말한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대한 설명. 경찰은 참사 원인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며 6개 팀 8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오성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 충청북도, 청주시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의 희생자는 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오히려 폭우로 인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4살 안모양은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 오송역으로 가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직전 범람이기에 놓인 미우강을 지나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효심지극한 딸이었고,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환자를 돌보는 훌륭한 작업치료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오송역으로 향하는 747번 버스에 올랐지만 2명 모두 침수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쪽에 뭐지 상고를 보고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할머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밥 넘어가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었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사회초년생인 32살 조모 씨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던 조 씨는 주말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그런 의식이 좀 강했던 전형적인 경상도 친구였고요. 오늘에서야 시신이 수습된 747번 버스기사. 50대인 그는 평소 다니던 길이 폭우로 통제되자 종착지인 오송역으로 가기 위해 길을 우회해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이 차량 안으로 밀어닥치자 승객들과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깨며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내후년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인데 뭐 보통 좀 힘 있는 차였으면 전기차가 아니었으면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거죠. 희생자 중에는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30대 초등학교 교사와 쌍둥이 딸과 늦둥이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치과의사도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모처럼 들뜬 마음에 휴가지로 향했던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 한 장, 오송 지하차도에서 목숨을 건진 화물차 기사가 찍은 건데요. 차체가 높은 화물차 지붕 위로 올라간 이 화물차 기사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여러 목숨을 구해준 점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화물차 기사 이름은 유병조인데요.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소처럼 14톤 화물차를 몰고 궁평 2 지하차도를 통해 출근하던 44살 유병조 씨.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살을 헤쳐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앞서 달리던 버스의 시동이 꺼진 걸 보고 뒤에서 추돌하며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같이 탈출을 해보려고 처음에 뒤에서 박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제 차도 이제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자 창문을 부숴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버스 안에서 휩쓸려 나온 20대 여성이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렸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 일단 끌어올렸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뒤편에 둥둥 떠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먼저 난간을 붙들게 한 뒤 또 다른 남성도 구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남자분 두 분은 떠갖고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 밖으로. 그래갖고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9명 중에는 유 씨 자신과 유 씨가 구한 3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난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의 부모가 오늘 유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딸의 생명을 살린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시라고 끝까지 잡으셔갖고 그
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 않고 그러시는데 너무. 유 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에 나선 유 씨의 용기와 희생이 비극 속 한 줄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농촌 지역은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칫 농작물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확을 석 달 남겨놓은 6년근 인삼밭이 갯벌로 변했습니다. 다리까지 차오른 토사가 6만 제곱미터의 밭 사이로 스며들었고 하천으로 밀려든 온갖 부유물들이 인삼 차광막을 뒤덮었습니다. 농민은 자식 같은 인삼이 썩어 들어갈 걱정에 노심초사입니다. 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썩고래기 때문에 빨리 얼른 조치를 해서 좀 덜 썩게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작물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유물 수거와 병해충 방제, 토사 제거가 관건이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부유물 치우고 그다음에 또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필요한지 살피고. 이렇게 농작물 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세탁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어른 키만큼 찼던 물이 빠진 농촌 마을은 입을 옷조차 덮을 이불조차 없어 농작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이제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빨래라든가 옷가지라든가 이불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침수가 되는 상태예요. 한 해 농사에 쓰일 온갖 농자재를 쌓아둔 대형 창고도 수마에 초토화됐습니다. 비료와 농약 등 쓸 수 있는 농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영농자재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1,800여 헥타르로 하루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농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절실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재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민간부터 군부대까지 수해 현장 복구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폭우에 잠겼던 충주 토계리 마을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진흙투성이가 된 집기류들이 봉사자들의 손에 줄줄이 들려나옵니다. 물 높이가 1m 이상 차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류들이 다 망가졌어요. 내부에서 철거를 해서 다 바깥으로 빼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나르고 또 나르며 끝나지 않는 작업 속에 하나라도 건질까 그릇도 씻어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르신들 봐도 그렇고 가보면은 이게 이제 마을회관이고 어디고 어르신들 보면은 도시락 식사 같은 거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 안 됐어요. 수해 가구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삶이면 일대를 찾은 자원봉사자는 150여 명. 일반 자원봉사자부터 군부대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제 비군사적인 임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투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완료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할 수 없을 일이기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하루에 막 5분 사이에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정신 없었고 어떻게 그냥 아비규환 그 상태죠. 그랬는데 이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십시일반답지한 이웃들의 관심과 응원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내 주요 댐은 수위가 안정세를 보여 방류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댐 상단으로 물이 넘쳐 초당 2,700톤을 방류했던 괴산댐은 수위가 크게 낮아져 지금은 12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최대 6,000톤에서 절반인 3,000톤으로 줄였고 대청댐은 2,500톤에서 1,800톤으로 방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찾아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통 통제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상규명과 원인을 빠르게 분석해 만약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운호 중고등학교를 찾아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전해 듣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선 24개 교육기관이 각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 수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교통통제, 경찰 일원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도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를 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하천 준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등 극심한 폭우 피해에 따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21일 2차 본회의에선 대집행 기관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등은 하지 않고 주요 안건만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2023년 호우피해 특별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회 측은 참가 희망자는 충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는 이번 폭우로 시리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19일부터 12일간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학 찰옥수수 직거래 행사를 진행합니다. 충주시는 수안보와 살미 지역에서 생산된 대학 찰옥수수를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양재점 등 수도권 유통센터 6곳을 통해 판매하고 충주 대학 찰옥수수 인지도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조금 전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됐는데요. 현재 신원 확인 중에 있고 이로써 총 14명이 숨진 걸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참혹하게 벌어졌지만 관계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데 어디까지가 천재이고 어디까지가 인재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